오케이. 자, 33회 책대리는 아몬드라는 손원평 작가의 장편 소설이고, 표지에서 느껴지는 표지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주인공인 신윤재라는 선윤재 아니야? 선윤재인가? 선윤재라는 그 주인공을 대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서 처음에 좀 땡겼고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떤 스토리일지 그냥 그림을 보고서 한번 예측을 해보기도 했어. 그래서 이제 첫 장을 넘기면서 이 프롤로그에서 조금 굉장히 흥미로운 또 내 구미를 땡기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예감이 들었고, 쭉 읽으면서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그 전에 공부머리 독서법을 읽어서 그런지 일부러라 조금 더 많이 좀 작가의 의도라든지 숨겨진 내용들을 상상해보고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몰라. 나는 이 소설을 진짜 오랜만에 좀 읽어본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저번에 몇 회였지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목 뭐였더라? 진짜 기억력. 뭐 이유가 있다였나? 뭐였지? 길었는데 문장이었지 않았냐? 본 존슨이 지은 건가? 미치겠네 진짜. 기억이 안 나냐? 뭐냐 진짜. 찾아보자. 기억에 대한 한 찾아봐. 너 한번 생각해. 그 친구 3명 친구 나와가지고 그래. 그치 자살하고 했던 건데. 역시는 역신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전화. 카페.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 보겠습니다. 라이브 책선정.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맞아. 줄리안 반스. 12회니까 12회. 기억이 안 날 만도 하네. 맞아. 그때 이후로 소설은 그렇지? 진짜 소설은 처음이고 그것도 이렇게 좀 가벼운 소설? 아니 물론 내용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청소년의 성장 소설을 읽은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뭐 분량도 얼마 안 돼서 읽기도 편한데 그렇지. 뭐라고 해야 되지? 내 마음속에 감정을 약간 톡톡 건드리는 부분은 좀 있었어. 나 좀 울컥했던 부분이 있다. 나도 울컥하더라고 책 보니까. 그 어디 부분인지 한번 서로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넌 어디였는데? 나는 그 고니가 그 윤지한테 이런 얘기했어. 엄마 품에 안겨보니까 어땠어? 그랬을 때 고니가 따뜻했어. 뭐 그랬던나? 거기에서 내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서 울컥하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책에 딱 몰입해서 빨리 읽고 끝내버리게 되더라고. 책이. 그 고니가 이랬어. 따뜻했냐 그 품이? 했더니 윤재가 응 많이. 여기서 나는 약간 쭉 읽어오는 과정에 그게 그래서 살짝 너무 슬프다. 왜 슬펐어? 왜 슬펐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고니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그가 살아왔던 엄마의 품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랑을 느껴보지 못한 이 어린 소년이 상상해 본 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을 듣고서 그 상상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 그게 좀 가슴 울리더라고. 아마 그 성장 배경이 굉장히 어려웠던 다사다난했던 그런 성장 배경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어. 고니는 사실은 진짜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버리잖아. 잃어버렸지. 엄마가 고니를 잃어버린 건지 뭐 그거는 모르지.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잃어버림을 당하고 그
그 노부부의 밑에서 잠시 있다가 소년원으로 갔나 고아원으로 갔나 고아원 보육원 쪽으로 갔지. 보육원으로 갔고 결국은 막 힘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다가 소년원으로 갔다 갔다가 오고. 갔는데 이 그러니까 캐릭터가 고니는 계속 센 척을 하잖아. 맞아. 그러면서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가 약하게 보일까봐 말을 못 대다가 이제 그거를 고니한테 물어보는 거라서 더 그게 맞아.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 왜냐면 정말 궁금했고 그리웠고. 그렇지. 그걸 애써 억눌려 갖고 그거를 감추려 했고. 맞아. 나도 이게 이제 폭발하면서 정말 그 마음이 나오니까 울컥하더라고. 맞아. 자, 나는 그 장면. 어디? 여기 도라라는 애가 그렇지. 나오잖아. 나중에 도라라는 이제 이 윤재의 여자친구가 되는 애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윤재를 잡고 엄마 병문안을 가는데 그 장면 나는 그러니까 거기? 그 포인트가? 근데 가는 장면 말고 가서 귓속말? 귓속말을 하잖아. 근데 윤재라는 아이는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해도 들리지 않을 테고. 맞아. 그런데 도라라는 애가 그동안 뭐 자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재가 그동안에 엄마에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데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내가 든 생각은 이게 나조차도 정말 인생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들어야만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난 갑자기 너무 찡하더라고. 듣지 않아도 들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꼭 뭔가 이게 선후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구나. 목적적으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네. 그래서 난 그 부분이 좀 그랬어. 반성하게 되네. 반성 또 논리적으로 반성하지 말고. 나는 그냥 그랬어. 오케이. 각자가 느낀 부분이 약간 진짜 다르다. 다르네. 그러면 진행을 어떻게 해볼까? 그냥 나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 좋을 것 그래, 같은데. 오케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대신 꼭지가 좀 있게. 그러니까. 꼭지가 있게. 첫 번째 나는 제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고. 제목 플러스 제목에 대해서. 왜 아몬드일까? 네 생각은? 처음에 이 아몬드라는 게 프롤로그에도 나와. 프롤로그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로 시작을 하거든. 왜 아몬드인가? 왜 아몬드인가? 오케이. 나에겐 아몬드가 있다. 당신에게도 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장 저주하는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가졌다. 야, 아몬드가 뭘까라고 처음에 요것만 보고서 고민을 해봤어. 다른 거 뒤에 모르니까. 모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어떤 진짜 그 우리가 먹는 아몬드가 아닌 거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실체가 없는 감정인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어떤 실체가 없는 무형의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누군가에게 마음은 있다. 누군가에게 생각은 수수께끼 있다. 같잖아. 근데 이제 뒤에 사랑은 있다. 읽다 보니까 뒤에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아몬드 2개씩을 갖고 있다. 그거는 바로 귀 밑에서부터 있는 편도체다. 그래서 그 아몬드가 편도체라는 건 알겠고, 그럼 왜 아몬드라고 이름을 이 책 제목을 줬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왜냐면 다른 이름으로도 충분히 뭐 제목을 만들 수 있잖아. 특히나 이 아몬드라고 했으면 아몬드라고 검색하면 진짜 먹는 아몬드가 그 검색창에 제일 먼저 나올 텐데
이 책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제목에서 작가는 주고 싶었을 텐데 우리가 아는 흔히 아몬드라고 하면 다른 아몬드를 생각하게 되니 왜 아몬드라고 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하게 됐지. 그래서 너의 생각은 뭐야? 내 생각은 왜 작가는 이 책의 제목을 굳이 아몬드라고 하였을까? 거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뭔데? 한마디로 나는 이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했거든. 편성? 이 논리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몬드가 편도체고 그 편도체라는 것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 몸의 신체인 그 하나의 장기인데 그러니까 뇌의 측두엽에 있는 하나의 그거지. 어떤 부분이지. 부분이지. 그거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게 크기가 작든 크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성을 얘기해주다. 평등하다. 차이가 없다. 라는 누구나 걸 손발 다 달렸듯이. 단 그것이 작고 크고의 다름은 있지만 누구에나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어떤 보편성이 보편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책에서 계속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곤이나 윤재가 조금은 다르게 성장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표준 분포에 약간 벗어난 아이들로 묘사가 되잖아. 그렇지. 하지만 그런 아이들조차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몬드가 보편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윤재라는 아이, 곤이라는 아이, 도라라는 아이, 그 외에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다 같은 인간이라는 거지. 똑같은 인간인데 거기에 어떤 그냥 다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별해야 되는 누구는 있고 없고 하면 차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 준 것 같아. 그런 것 같고. 근데 왜 편도체라고 안 줬고 아몬드라고 줬을까? 편도체를 안 적고 좀 약간 그러게 비유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건가? 아몬드. 그러니까 이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 편도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몬드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지식백과에 찾아보니 우리 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몬드와 비슷한 형상이다. 그래가지고 아몬드의 영어가 그래가 아미그달라라고 이게 있나봐 단어가. 그렇게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제 편도체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그 말은- 원초적인 그럼 그 편도체도 아몬드처럼 생겨서 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네. 그렇지. 그렇더라고. 어원 좋다도. 이렇게 제목에 있어서의 너의 생각은 그것도 그렇다.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이 아니라 이 책에 소개되는 몇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 중간중간에 소개되는 책들이 있어. 맞아. 그리고 그 비사감과 뭐 뭐 한윤복이었나 뭐 누가 지은 그 비사관과의 연애 레터인가 그 책이랑 그다음에 미국 작가 PJ 논란에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자식을 죽인 범인으로 이제 지목을 받아서 실제로 구속이 돼서 기억난다. 그 누구지? 그 감옥에 가서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범인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그 디오게네스라는 맞아. 그 철학가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 맞아. 알렉산드르 대왕이 대왕이 너에게 모든 걸 해줄 수 있으니 무엇이든 네가 부탁- 원하는 걸 얘기해라 얘기해라 했더니 했더니
지금 당신이 내 앞에 있는 따뜻한 빛을 가리고 있으니 잠깐 나와달라. 이게 찾아보니까 너 이거 좀 찾아봤어? 나 아니, 찾아보진 않았어. 찾아보니까 이게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하던 그 헬레니즘 시대, 기원전 300년부터 30년까지 그 시대에 계류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욕망을 버려야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걸 해서 그거랑 가장 닮은 동물이 개다. 그래서 계류 철학이야. 욕망을 버려야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네이버 백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카툰으로 설명이 나와. 아빠가 막 새로 나온 노트북이 사고 싶어.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더 빠르잖아. 지금 노트북은 너무 느려. 그럼 또다시 그걸 사기 위해 일을 해야겠네요. 이러면서 지속적인 어떤 스스로의 그 삶의 굴레 속에 자신을 넣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디오게네스는 그때 뭐 비둘기가 사는 둥지처럼 이렇게 동그란 개가 사는 집처럼인가 동그란 그냥 진짜 몸 하나 잘 수 있는 집에 그냥 자고 먹고 이런 식으로 했대. 그러면서 하여튼 어쨌든 이 사람의 철학은 매 순간에 집중하고 그 물적 욕구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뭐 하여튼 요런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왜 굳이 다른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썼을까를 난 요번에 생각을 해봤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미국 작가 PJ 놀란 같은 이야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는 곤의 이야기랑 비슷하잖아. 고네? 곤. 곤이? 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에서 분실. 그 뭐 이제 간식 사려고 회비를 모아둔 게 분실됐는데 바로 범인이 곤이로 지목이 되고 곤이는 한 번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아.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리고 이 작가 속에서 윤재가 그 아까 얘기했던 비사감의 연애 편지인가 그거에 오픈된 결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다양성에 대한 인정. 뭐 특히 우리가 지금 현 세대를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를 딱 이렇게 색안경으로 보는 그것에 대한 그런 메타포어라고 해야 되나? 은유라고 해야 되나? 은유적인 어떤 작품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내 혼자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떠올려진 거지. 그런 생각을 해봤지. 맞아. 여기서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다름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곤이와 윤재는 굉장히 특수성 있는 소수의 사람인 거잖아. 여기서는 심지어 괴물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맞아. 두 명의 괴물이 만났다. 맞아. 계속 괴물이라고 했어. 할머니도 얘를 괴물이라고 했고 윤재가 걔를 괴물이라고 했어. 곤이를.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만났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반의 학생들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곤이와 윤재를 바라볼 것 같아. 하지만 그렇겠지. 우리가 소설에서 이 윤재와 곤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제3자에서 이렇게 쭉 신의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이 가는 거야.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하다못해 예를 들면 윤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가 왜 이렇게 감정을 표현 못하고 무뚝뚝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지 않는가를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 이게 뭐야 이상해 뭔가 이상해 라고 했을 텐데 우리는 소설로서 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그러면서 겪었던 아픔을 아니까 얘를 그렇게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 소수의 사람을 보지 않고 우리와 같은 평범하지만 조금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더라고. 곤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진짜 작가가 하려고 했던 마음인 말인가 것 보다. 같아.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소수의 어떤 그런 좀 사람 만나게 됐을 때 약간은 그런
마인드로 좀 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전반적인 상황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얘기를 들어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고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라 그러나? 에필로그에 이 작가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쯤에 왜 이 책을 썼는가에 대한 맞아.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얘기죠. 생후 4개월이 된 자기의 아이를 안으면서 그렇지. 이 아이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 그 아이가 심지어 고니와 윤지와 같은 경우에 처하더라도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부모가 되면 여기도 보면 그 윤 교수나 신 박사가 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은 그 아픔 속에서 아픔을 계속 마음에 안고 가는데 결국은 그거를 확 떨쳐내지 못한 캐릭터로 나오지 않나? 윤 박사도 그렇고 윤 교수도 그렇고 신 박사도 맞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또 사회인 것 같아. 사회가 예를 들어 교수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아이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뭐 혹은 의사라는 사람이 가족의 건강을 더 잘 챙겨야 하고 본인의 죄책감을 더 키우게 만드는 맞아. 그런 사회 구조도 있지. 인식도 있고. 어떤 도덕적 의무라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지만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생각하는 책 읽기를 해보니까 좀 도움이 돼? 이게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조금 더 재밌는 것 같고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 계속 상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이거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줄거리만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의미일지를 찾으려고 하니 그런 과정이 좀 추가되니까 뭐 어떻게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어떻게 나의 사고를 이렇게 확장시켜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 근데 예를 들어 그전 같았으면 이 디오게네스의 계류 철학 이런 것도 안 찾아봤겠지 나도. 맞아. 이건 미국 작가 이 PJ 논란 이런 것도 사실은 주의 깊게 안 봤을 수 있겠지. 진짜 요게 그게 이 메시지인 것 같아.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이게 딱 책의 메시지인 것 같아. 구할 수 없는 인간은 없다.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 하나 더 생각했던 거는 우리 공부머리 독서법을 보면 소설의 첫 단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첫 시작. 왜냐면 그거를 시작을 할 때 작가는 굉장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첫 단락이 뭐냐면 굉장히 1번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시작을 하거든. 뜬금없이. 맞아. 거기를 좀 많이 고민해봤어. 이걸 작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던졌을까? 왜냐면 1번을 빼고 2번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오케이. 다른 그냥 평범하게 시작을 하면 되는데 윤재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그는 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뭐 이러면서 쭉 하면 되는데 첫 번째 1번을 때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1번의 사건은 뒤에 나오는 실제 윤재가 겪는 본인의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12월 24일 주인공 생일 때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첫 번째 다뤄놨는데 이때 한 명이 다치고 6명이 죽었어. 다친 건 당연히 엄마였고 나머지 6명이 죽었는데 할머니, 대학생, 구세군 50대 아저씨 2명, 경찰, 그다음에 그 살인자 자신 본인 스스로 자살 죽었어. 이 어떤 걸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이게 생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 우선은
남자 그 살인자 있잖아. 그 살인자는 나중에 이게 아니다. 얘기해. 또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저기 보고 얘기해도 돼. 어찌 보면은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또 처음에는 이게 곤이 나중에 막 곤이나 에이, 설마. 아니 곤이나 아니면 윤재도 나중에 그럴 수 있겠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나 그 생각 못 해봤다.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서로 간의 부딪힘을 통해서 서로 뭔가 배우고 그런 걸 깨쳐 가잖아. 사랑의 그 감정을 생각을 알게 못했다. 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되고. 와. 나 그래서 소름 끼쳤어. 그래.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인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요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이 살인자와 같은 이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회라든지 어떤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책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은데. 어떠한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떠한 변화가 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살인자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하지만 평범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난 그 생각 들었어. 네 얘기 들으면서 완전 같은 맥락인데 다른 방식의 해석,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설명이지. 도돌이표 같은 느낌 있잖아. 여기에 이 살인자, 그러니까 엄마와 할머니를 죽인 이 살인자가 어쨌든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한 영혼이었는데 이 고니와 윤재가 또 그런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맞아. 그 살인자가 살인자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애가 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소년원이나 어떤 불우한 유아 시절을 보냈던 게 곤이라서 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딱 이 소설의 끝에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 여기 앞에는 그러니까 이 괴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살인자라니까 누군지 나오지 않잖아. 그냥 사건만 딱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이 남자도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잖아. 맞아. 근데 막 사업이 안 좋으면서 굉장히 맞아. 우울한 시간을 보내면서 3년간 집 밖을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살인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던져주는 메시지. 누구나 다 괴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정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비정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은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편협된 시각으로 그 사람을 규정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가 아까 얘기했던 누구나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PJ 논란. PJ 논란에 구할 수 없는 인간이란 없다. 구하지 않는 자만 있을 뿐. 구하려고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노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뿐. 그런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단순하게 생각했어. 이게 이제 영화처럼 딱 몰입을 시켜주니까 이런 그 점진적인 이야기의 전개보다는 하나의 극적인 이야기로. 그러니까 마치 영화 보면은 딱 이런 영화 많잖아. 처음에 딱 약간 강렬한 장면이 나왔다가 흥미를 딱 유도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어느 날의 나의 기억이었다. 약간 그런 플롯이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오버할 수도 있고 아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생각하는 독서법에 독서력이 상승했고 그런 생각이 해봤어. 그러네. 이게 진짜 웃긴 게 네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느낌이 약간 드는 게 그 설명을 해볼게. 저기 지금 누군가를 살해한 저 살인자 1번 저 기억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소설이 전개됐으면 또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했을 수 있을지도 몰라.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얼마나 안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것 같아. 물론 이 살인이라는 것까지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1인칭 시점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그 사람에게는 맞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럴 거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상 비정상 이런 건 없는 거잖아.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뭐 정상의 기준이 뭐야? 그러니까 그 윤재 엄마도 남들처럼 정상인처럼 뭐 평범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없는 거잖아. 그런 기준은 어떻게 그 정상이라는 거, 평범이라는 것을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 너무 상대적이니까. 너무 상대적이고 어디 여기도 나오잖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 다수의 어떤 그런 뭐 특징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순간 차별이 생기는 거잖아. 심지어 뭐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장애인을 정상이 아니라고 바라보게 되면 차별이 생겨버려. 그런 하나하나 것들을 어떤 쓰는 용어에서부터 좀 바꿔 나가야지 그런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이상적으로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좀 생각해봤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랑. 여기서 또 하나 일관된 메시지가 사랑이거든.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뭘까 하는데 여기서는 나 어디서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느꼈냐면은 맨 뒤에 나와. 이제 다 해결이 되고서 맨 마지막 장에 윤재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또 무작정 이유 없이 고니를 보러 가.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너 기억이 안 나. 에필로그에 나오거든. 에필로그에 이제 20번째 봄이 왔다. 20살이 된 거지. 그래서 나는 고니를 보러 간다. 목적이나 할 말은 없다. 그냥 만나러 간다. 나는 여기서 나는 이게 사랑.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이라는 거가 나 이유 없이 널 사랑해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곤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감정을 모르잖아. 사랑이라는 감정을. 근데 고니 말고 윤재. 윤재가 근데 어디서 이게 사랑이고 또 사랑이라는 걸 느꼈냐면은 곤이라는 사람, 도라라는 사람이 그냥 찾아오는 거야. 매번 찾아오는 것에서, 그러니까 곤이도 뭐 윤재를 뭐 관심을 넘어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 기억난다. 표현하잖아. 그 신박사랑 윤재가 맞아. 윤재가 고민을 하고 고민하- 하잖아. 그때 딱 신박사가 막 얘기를 듣더니 고니가 너와 친구가 되고 되고 싶은가 싶어. 보다. 그러면 윤재가 이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가장 그럼 고니가 너에게 했던 행동이 뭐냐? 맞아. 정확히. 잘 저를 찾아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찾아가면 되겠다 해서 고니의 집에 찾아가자. 맞아.
나도 거기가 좀 인상 깊었어. 맞아. 정확하게 얘기했어. 음. 그 부분에서 이런 게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넓은 그냥 보편적 사랑이 아닌가. 어, 그냥 이유 없이 연락하고 이유 없이 만나러 가고 이유 없이 생각난다. 이게 아주 원초적인 사랑인 것 같아. 그 인간에 대한 내가 뭐 필요해서가 아니라 뭘 원해서가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람이 많고 그런 경우가 많으면 나는 인생을 이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긍정적으로 따뜻하고 이렇게 근데 바라보고 거기에 있다. 이제 하나 이런 게 있지. 그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목적이 있고 없고 에서 내가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심심하니까, 그렇지. 혹은 내가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혹은 내가 여행 혼자 가는 게 두려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를 어떤 목적과 수단의 약간 그 가운데에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잖아. 그렇지. 그냥 근데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 선후 관계를 어떻게 알아? 자기만이 알지 않을까. 그냥이라는 감정. 그냥이라는 감정. 근데 이제 그 내 말이 맨 처음에 서두에 내가 시작했던 그 도라랑 이제 윤재가 엄마 병문안을 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 됐단 말이지. 맞아. 근데 그런 아무 이유도 없이 움직이는 거에 아마 많이 무감각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나 스스로도 뭔가를 할 때 계속 명분을 찾는다는 거지.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재미로 그냥 읽어도 되는 것을 뭔가 생각해보면 그냥 하는 게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냥 하기에는 너무 이게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일도 해야 되지. 다 뭘 위해서 해? 일을 함과 동시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경쟁 사회에 있지. 근데 그것만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한데 그치. 내가 그냥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게 쉽게 용납되지 않지.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 수도 있고. 나는 그거에 비슷하게 그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라 그렇지 사랑.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한 손에는 엄마가 내 손을 잡아줬고 한쪽에는 맞아. 할머니 한쪽 손에는 할머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손을 놓으려고 할 때도 엄마가 나를 보며 왜 손을 놓냐는 듯이 쳐다봤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윤재는 고니만큼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거든. 난 그걸 보니까 와 진짜 부모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 가정 환경이 진짜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 맞아. 왜 그러면서 엄마 생각이 났어. 엄마가 진짜 힘들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헌신은 진짜 엄청 어마어마하거든.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까먹잖아. 그 중요함과 고마움을. 아버지도 마찬가지지.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이 나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소설적으로 글로 표현했다는 것도 난 대단하더라고. 여기 있다. 어딘가를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뺄 때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어져 있었다. 나는 누구에게서 버려진 적이 없었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온기 덕이었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맞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게 진짜 그 사람한테는 힘이 되는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버려지고 그런 사람이 없었던 감정을 모르니까 이 지금 내가 받은 사랑과 이거에 대한 그 깊이와 소중함을 극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치.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근데 진짜 그렇게 느껴라고 얘기했을 때는 왜냐면 난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랑밖에 못 받아봤으니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 보고 그냥 비교한 거잖아. 내가 진짜 느끼는 게 아니야. 버려지고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런 경험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않나? 왜냐면은 그렇게 수렁에 빠져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람들은 10명 중에 8, 7 그렇지 않을까? 맞아. 그렇게 생각해. 그런 버려지는 아픔과 상처를 한 번 받으면 또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쉽지 않지. 근데 그게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거를 잊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데 불안감이 있으면 그걸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게 당연하다라고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소중한 거고. 그만큼의 믿음을 줬으니까. 남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저 사람이 날 떠날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이 날 이용하는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경계하고 맞아. 체크하고 맞아. 관리하고 하는데 맞아.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홀대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반대급부로 더 소중한 것 같아. 라는 머리로서의 이해.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테이크 투. 테이크 투. 그래서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정리합시다. 어떤 거 같아? 그냥 이제 이 그냥 소설 자체를 편하게 읽어보고 생각하는 독서를 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확실히 지식 독서랑은 이게 나의 사고라든지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달라. 그러니까 종종 이런 소설을 읽음으로써 이게 사고하는 영역이 다른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지식 독서는 뭔가 논리적이고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운의 어떤 감정적이고 그런 영역을 많이 좀 담당하는 것 같아서 균형 있게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소설책을 가능한 뭐 그 전에 그 이야기 책을 읽는 그런 슬로우 리딩 방법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 맞는 건지 이렇게 또 다음 책도 이렇게 고민하고 해보면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나는 그런 게 많았어. 책을 읽다가 그냥 끄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똑같다. 너도 그랬어. 나 막 이게 예전 같으면은 자 이 정도면 그냥 계속 쭉 읽었을 거야. 근데 일부러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안 나는데도 혼자 앉아가지고 여기서 뭘 생각해? 맞아. 그렇게 하고 맞아 그렇게 했어. 그러고 넘기고. 그러니까 그게 나름 나는 좀 몰라 여유롭더라고. 물론 다른 이거를 이렇게 여유롭게 하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줄긴 했지. 그렇긴 한데 몰라 뭐 재밌던데 나름. 재밌더라. 영석이는 이걸 뭘 생각할까? 맞아.
BJ 논란. 이러면서 혼자서 앉아 의자 이렇게 흔들면서. 맞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던 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렇지. 어. 음. 그러니까 이 선윤재라는 이 음.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냥 정리 안 되는 그냥 약간 나의 그냥 두리뭉실한 생각인데. 왜냐면 윤재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약간 반대인데 윤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 박사가 계속 얘기를 해. 마음이 혹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뭐 해야 된다니까. 그거는 머리가 시키는 거잖아요. 윤재가 처음에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고니가 자기를 막 이렇게 붙잡고 울 때 윤재가 한마디 느껴져. 이러면서 눈을 탁 감는데,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알려는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느낌은 총체적으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 그러니까 모르면 사실 느낄 수도 없지, 생각할 수도 없고. 그치. 근데 그러는 알려는 노력이 있으면 어느 순간 그거를 관통하는 촥 느낌이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목적적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그치, 부분이. 맞아. 아는 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정보에 집착하고 맞아. 결과에 집착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같이 이렇게 병행돼야 돼. 그치. 나는 약간 그런 생각. 느낀다고 그냥 느낌만 단순히 단편적으로 느끼면 한계가 있고 음. 어느 정도 알고 느끼면 그것이 정말 더 확실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야. 맞아. 요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느껴지고 조금 더 느끼면서 또 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사람은 그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또 그 느낌을 모르면 또 설명할 수 없잖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느낌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치, 느낌은 그냥 느껴도 사실 좋은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너가 얘기한 건 근데 이해 아니냐? 이해? 그렇지. 이해지. 그게 머리로 이해. 이해하려면 알아야 한다. 맞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맞아. 그래서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더 느낄 수 있다. 뭐 그런. 그렇지. 되는 거고. 더 느낄 수 있다. 너에게 아몬드란? 아몬드란 하나, 둘, 셋. 텍3. 박대리에게 아몬드란 어렵다. 잘 생각이 안 나네. 아몬드랑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괜찮아, 편집하면 되니까. 아몬드란 모르겠어. 그 아몬드라는 책은, 박대리에게 아몬드라는 책은 책은
최대리기 아몬드란? 토스. 아몬드라는 책은 약간 나도 모르겠네. 아 근데 그 생각이 난다. 자두맛 사탕. 맞아. 갑자기 왜냐면 자두맛 사탕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중간중간 나왔어. 잠깐만. 이게 윤재가 어떤 엄마와 의미지?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를 자두맛 사탕이라고 계속 설명을 해. 그리고 입안에서 자두맛 사탕이 먹을 때 그 느낌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죽을 때도 윤재는 그 가게에서 자두맛 사탕을 주머니에 한 움큼 넣고 있었거든. 뭐 물론 그런 거 다 차치해서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떠오르는 거는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공간은 뭐다, 그 사람이 즐기는 건 뭐다, 이런 게 떠오르는 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 맞아. 저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뭐 사고력이 좋거나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장표 잘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봐. 그래서 아몬드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뭔가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어떠한 측두엽에 있는 하나의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의미를 차지한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고 또 큰 게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나는 나에게 아몬드란 그렇게. 자두맛 사탕. 아, 마무리 지었다. 빨리 지어내봐. 아몬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지. 다 갖고 있는 거고. 아몬드는 나에게 이 아몬드란 책은, 이 아몬드는 방금 말했던 편도체인데 누구나 다 갖고 있고, 단 그것이 작고 큼에 따라 어떤 큼에 따라 뭐랄까, 그러니까 중간 뛰면 큼에 따라 그 사람을 차별하거나 어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아몬드는 그러면 안 된다로 결론을 내고. 이거 아닌데. 이해했을 거야.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 싶어하는 독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이 책을 읽고 나면 세상이 조금은 더 넓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 어떤 가치관이 생기는 것 같거든. 그래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추천. 그랬어. 자, 하나, 둘, 셋.